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아파트 부동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주 물량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조만간에 규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상승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공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24년까지 공급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규제가 풀리면 다주택자분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핍니다. 근데 상승을 생각하시는 분은 1주택자가 아파트 한 채를 더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었는데 자, 취등록세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를 매도해 가지고 상급지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거래는 확실히 살아날 거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급이 많을 때는죠, 이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곳을 매수자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희망하는, 누구나 좋아 보이는 그런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다 이거죠. 그래서 대출이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상급지로 내지는 평소에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매수를 못했던 분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러한 고품질의 아파트로 이동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급이 없으면 오히려 가격이 평준화될 수 있는데 이 공급이 많으면 제가 볼 때는 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2019년 11월경에 있죠. 이때쯤이었습니다. 부산의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죠. 해제가 돼가지고 1년 뒤에 다시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니까 다시 규제를 묶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은 그 당시에 공급이 적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적정 수요는 한 16,000, 17,000시대인데 여기 이제 오버됐다 이거죠. 오버된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풀리니까 그 지역 주민 외에 전국적인 투자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도 지금 조만간에 해제가 되게 되면 23년도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부산하고는 그래프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부산은 이제 공급이 축소되는 시점에서 규제가 풀렸고, 대구는 이제 내년에 최고점을 찍는 공급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풀린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부산 지역 같은 경우 그 당시에 규제가 풀릴 때는 초저금리, 자, 초저금리, 금리가 아주 낮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대구 지역의 규제가 풀리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산처럼 그렇게 폭등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두 가지 이유가 부산 지역은 규제가 풀렸을 때 상승, 특히 폭등의 어떤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가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였고 초저금리였다. 근데 대구는 이제 공급이 늘어나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산과 같은 그래프는 그리지 못할 거다. 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명 타당성이 있죠. 자, 그런데 자, 상승을 생각할 때도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부산은 고품질의 아파트 내지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거죠.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달구별 대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수성구 일부 지역을 선호하는 부산과는 다른 수요가 희망하는 그 아파트 지역이 협소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특정 지역은 수요자가 많이 몰릴 거고 특정 지역은 매수하려는 그런 수요가 없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부산하고는 또 다른 상승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부산은 수요가 분산되는 데 비해 가지고 대구는 집중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부산하고는 차이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상승과 하락의 생각 측면에서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규제가 풀리면 대출이 살아나기 때문에 상승할 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이 자, 지금 어떠한 스탠스를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지금도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해제되면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적죠. 자, 그래서 기다리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주택자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하면 8%, 8.8%죠. 뭐 6억대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거의 한 5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취등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해제를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기 수요는 인기 있는 그런 지역은 대기 수요는 지금 적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다리고 너도 기다리고 모두들 기다린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규제가 풀리기만을 대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는 적지 않다. 자, 그렇고 이제 다주택자분은 이번에 상승하게 되면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각에서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대구는 공급도 많은데 특히 규제가 풀리게 되면 이 다주택자분의 어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급이 더 많아진다. 그죠? 더 많아져 가지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는 뭡니까? 파는 게 아니죠. 사모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대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좋은 것은 팔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대구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구가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 공급은 재개발에 의해서 보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과 더불어 보상금도 전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풀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되시는 분도 적지 않은 걸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주택자분도 그렇고 일단 무주택자분은 융자가 많이 될 거니까 규제가 풀리면 자 그런 측면에서 기다리고 1주택자분은 취등록세를 생각해 가지고 기다린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는 적지 않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대기 수요 중에 있죠. 지금 무주택자분도 계시고 자, 취등록세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1주택자가 한 채를 더 사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상급지로 이사 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기존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규제가 풀리면 제가 볼 때는 매도는 상당히 거래는 엄청나게 살아나지 않겠는가. 특히 경북 지역이 있죠.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했는 분이라든지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 대구 지역에 규제가 풀리면 한 채 더 매수 혹은 매도 후 매수하려는 이 수요가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 전 지역과 경북 지역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경북에 계시는 분이 대구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자, 취등록세 혹은 경북 지역 아파트를 팔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도 적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똘똘한 한 채가 지방에서는 오히려 더 대세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오늘 지금 보니까 앞으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보다는 여러 채 아파트를 합산해 가지고 종부세를 매기는 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방 아파트가 좀 더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지방에 준 똘똘 두 채를 가지는 게 서울의 한 채 가정보다 나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 채를 팔고 사고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매도 수요도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금 여러 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매도하려는 즉 이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분도 있대 그죠. 대구 공급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익을 실현하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규제를
규제가 풀리고 나서 그때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간에 2019년도 부산의 규제가 풀리고 그때의 상황과 대구 지금 규제가 풀린다면 부산과는 양상이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즉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의 정상화, 오르는 곳은 오르고 오르지 않는 곳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리는 곳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단순히 공급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사를 희망하는 그런 분은 규제가 풀리면 제가 볼 때는 이사를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